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르면 사흘 뒤, 그러니까 이달 30일 검찰총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빠르면 30일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킨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30일 날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오전 11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이 가처분 신청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심리를 배정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완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달 2일 12월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 징계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무리하게 이 윤석열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조차 연기시키면서 징계위원회를 2일날 빨리 소집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10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오늘 열려야 될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많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가 통한 감찰위원 중 상당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코로나 등을 핑계로 삼아 이 감찰위원회를 연기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감찰위원회는 긴급 소집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선수를 쳤습니다. 윤 총장이 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엊그제인데 11월 30일 오전 11시 이 가처분 신청 심리를 결정한 겁니다. 빠르면 30일 당일날 결정이 나옵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꼼수를 부려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쿠데타 음모가 분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편하게 기다리다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해임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하면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계획도 몽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청와대도 상당히 충격에 빠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므로써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그동안 쭉 나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장악이다. 살아있는 권력 추미애 장관이 앞장서서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는데 그 음모가 분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법원이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오는 30일 심리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 추미애 장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일 날 윤석열 총장 징계를 강행하려던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 완전히 허를 찔린 셈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이 소송을 이 같은 법원 행정사부 부장판사 조미연 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원래 조세 도시정비 전담 재판부입니다. 조세 도시정비 전담 재판부. 그렇지만 전산 배당을 했습니다. 이른바 뺑뺑이를 돌려가 정한 겁니다. 그래서 조미연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방금 전 30일 오전 11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문기일로 지정한 겁니다. 지금 상당히 충격입니다. 자, 조미연 부장판사 광주 출신이고 휘경여고를 나왔다고 합니다. 성균관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1선 판사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이 조미연 부장판사가 맡은 뒤 이 지역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광주 출신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총장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댓글 보면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러나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신문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 신속성을 요구한다고 판단할 때 30일 날 결정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기를 열면 양측의 입장을 들고 조미연 부장판사는 바로 그날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일날 열린다는 법무부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는 완전히 김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각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합니다. 자, 1심 본안 판결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임기 끝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추미애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또 윤 총장은 행정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거의 멘붕, 패닉 이런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법원은 엄청나게 신속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언론 사주,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수사 방해, 감찰 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 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의 이유로 6가지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조목조목 6가지가 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한 그런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재판부는 심리하게 됩니다. 자, 윤 총장은 25일 밤 10시 반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오후 3시 본안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법률 전문가인 윤석열답게 기민하게 한밤에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인터넷 접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은 신속하게 오늘 이 조미연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미연 부장판사는 11월 30일 오전 11시에 심리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당일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30일 날 당당하게, 사흘 뒤 당당하게 검찰총장으로 돌아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한 조미연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지금 청와대 또 추미애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12월 2일날의 징계위원회는 완전히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립니다. 자, 한편 이 조미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근무를 하지 않고 법원 일선에서 재판만을 맡아왔던 판사입니다. 2016년 수원지법 근무 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동료로 기억한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조미연 부장판사 어느 쪽을 편들라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십시오. 아무튼 신문기를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잡은 그 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